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했었죠. 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달러가 그때는 아마 급등세 1200원대를 그렇죠. 막 고점 네. 돌파하고 맞습니다. 그랬었으니까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러면 달러 지금 한 1170원 정도 맞습니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있죠. 네. 지금 시점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달러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데이터상으로. 이건 이제 환율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와 엮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위기가 언제 올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빠르면 내년 가을 정도, 아마도 21년 가을 정도, 아주 늦으면 2022년 정도에 지금 올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떤 위기가 언제 올 것인가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식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내년 가을쯤에 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판명이 된다라면 원달러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될 거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 달러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위기가 2021년 가을쯤에 온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주식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이 좀 불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의 시기는 좀 더 늦춰지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펼쳐진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매수 시기를 한 내년 한 중순 이후로 그때서부터 한 1년 정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씩 매월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현황 달러의 어떤 현재 포지션을 네. 뭐 데이터로 좀 볼 수 있나요? 아, 네. 이 화면은 이제 네이버 금융에 있는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네네. 현재 보시면 지금 오늘도 지금 환율이 좀 꽤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180원대에 가까이 네, 왔네요. 거의 이제 1180원까지 왔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마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가 아마 요 정도 국면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좀 반등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환율을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최근에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지금 연일 계속 지금 요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개인과 기관은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거의 한 3조 가까이 이런 굉장히 큰 자금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이라면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정도?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네. 3조 원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들 지금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 약세를 보이고 달러는 지금 이렇게 재차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네. 대안으로 떠오르는 대체 투자가 이제 금투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금투자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일까요? 금투자도 이제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언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투자에 대한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내년 가을쯤에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해서 위기 터질 때까지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 가격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위기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몇 년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순간까지도 금은 계속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당장 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1년까지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우리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화랑인데 네. 미국의 주식은 버블이 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의 이제 가장 큰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떤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DP,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주식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워렌 버핏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 주식의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인 GDP 대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만큼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금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무슨 쪽집게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거대한 위험은 다가오고 있고 이런 거대한 위험에 조금씩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에는 가장 큰 주식시장의 버블이 있고요. 한국도 이제는 부동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꼈고 앞으로 내후년까지도 계속 더 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또 버블로 말미암아서 버블이 또 붕괴되면서 상당한 그 이후에 고통과 어떤 실현의 시간이 또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미국 주식 관련된 뭐 데이터는 없나요? 버블 얘기할 수 있는? 아, 네. 그거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주식 버블의 시대다. 이런 글을 제가 올렸었고요. 요 근간의 데이터가 되는 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적정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데 언제나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가 바로 GDP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이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를 넘어야 시총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과열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어떤 그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최신 데이터는 없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5년 데이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말에 요때 고점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위기 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이게 수요가 좀 더 몰리면서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상향을 하고 있죠. 고점이.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요 정도 국면에 지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요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지금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GDP 대비한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닷컴 버블 불었을 때고요. 네. 요때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되는 구간이었고요. 요때가 이제 금융 위기 때입니다. 네. 요때는 이제 한 140% 정도 때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요때 금융 위기 때 바닥 찍고 지금 올라와서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이미 이 전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2017년보다 지금 사상 최고치로 훨씬 더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GDP 대비한 지금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가장 고점에 있다라는 거죠. 즉 그만큼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가장 거대한 버블의 시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과다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고평가가 돼 있는 거로 생각하세요? 지금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상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2020년에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 혹은 네.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반론을 제기하셨던 게 데이터상으로는 2020년이 아니라 네. 2021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아직도 데이터상으로 네. 그때 봤던 그 데이터가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네.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네. 혹은 뭔가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치고에는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제 리치고도 좀 있는데요. 금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어떤 경제의 큰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때가 이제 닷컴버블 꺼졌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던 이런 추이고요. 네. 그리고 이때가 이제 금융 위기 때, 그래서 2008년? 2007년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금 7월 달, 8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과거의 추세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초입 국면에 있는 거죠. 초입 국면에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금리 인하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어떤 큰 문제점이 터졌었고요. 앞으로도 뭐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이때서부터 1년이면은 내년 이제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가을에 어떤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확률도 상당 부분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얼마 전까지도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 또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닷컴 버블 불었을 때인데 이게 이제 2000년 1월 30일 이후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 빨간 요 빨간 게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거고요. 파란색은 또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건 이미 이제 2000년 초반서부터,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게 2000년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랑 명확하게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였냐면 2006년 2월 달. 이때 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2006년에 또다시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때는 위기가 바로 오지 않고 위기가 한 2년 정도 후인 2008년 중순 이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는 항상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왔던 시기가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길면은 2년까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장단기 금리가 최근에 지금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게 요게 이제 2019년 중순에 지금 처음으로 역전이 됐고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또 뭐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쑥 들어갔는데,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07년에 이렇게 났다가 2007년 중순 넘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이 또 한참 뜨거웠을 때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가 결국에는 고점이었고, 얘는 올라가고 있지만 위기는 이때 올라가면서 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2007년 중순에 나타났던 흐름이고요. 이로부터 1년 뒤에 위기가 왔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007년 초중반 정도로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뭐 내년 뭐 가을이나 내후년 초반 정도에 어느 정도 위기가 좀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데이터로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05년도, 7년도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는 그 기간이 네. 길었잖아요. 몇 길었죠. 년간. 예. 네. 그러니까 장기간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고, 위기 전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장단기 금리 역전됐지만 바로 회복이 되고 되고 하니까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러니까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거 보면 이때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여기 이때도 내려왔다가 거의 이제 역전이 될 뻔 하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유사해요. 그래서 10년물 뺀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10년물에서 2개월물 뺀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흐름상 굉장히 이제 유사한 거죠. 그래서 뭐 길면은 2년이니까 그렇다면 21년 가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1년? 20년. 그러니까 짧으면 내년 가을. 그래서 위기가 빨리 오면 내년 가을, 늦어지면 이제 내후년 21년 가을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촉발이 되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의 이제 저는 폭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폭락.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1800포인트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020년 가을에서 2021년 사이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주식이 1800대 밑에까지도 뚫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8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면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주가는 그로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하겠죠. 아마도 뭐 한 1000포인트 초반대, 그래서 뭐 1100, 1200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전 세계 글로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게 폭락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미국 주식도 당연히 지금 역사적인 버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할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채권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가 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익을 찾아서 끝없이 지금,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풀려 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계속 고수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권에도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버블이 많이 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레이 달리오 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